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체임 콜콜콜의 이민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고생과 고민이 많은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최근에 6월 달에는 이제 수급 리밸런싱 이슈로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면 7월 달에는 조금 어느 정도 나아지려니 싶었는데 더군다나 7월 달에는 오늘 시작으로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워낙에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그나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도 오늘은 하락폭이 훨씬 더 거셉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500포인트를 위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포인트는 말할 정도도 없이 더 이상 밑에 빠질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오늘 약한 건 맞거든요. 나스닥 선물 지수라든지 S&P 선물 이런 것들이 약하고 더군다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한 1%가량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좀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것 같아서 참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말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모든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다만 제가 하나하나 종목들을 다 살펴보여 드리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제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종목이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내 종목이 실제로 수출액도 잘 나오고 그리고 펀더멘탈도 죽지 않았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같이 투매를 동참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의 펀더멘탈이 훼손돼 가지고 떨어진다라기보단 그냥 제가 봤을 땐 수급이 굉장히 얇아져서 그 수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도 종목 상담은 제가 좀 과감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홀딩 의견을 더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제가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어떠한 종목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빠르게 접수하셔가지고요. 종목을 여전히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번호 밑에 나가고 있죠. 02-3153-2641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전화 접수 외에도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 틈틈이 유튜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제는 이제 8,30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아침 개장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찍고 나서 오늘은 그냥 쭈루룩 밀리는데 이 밀리는 지금 포인트에 뭐가 있냐? 61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61선이 어디 위치에 있냐? 딱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저점이 딱 걸려있는 포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7,300에서 한 7,400포인트 돼 보이는데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7,500포인트로 보이네요. 7,500포인트를 깬다면은 시장은 밑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한 7,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떨어지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7,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되 그 밑으로 과연 더 떨어질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밀리는데 일단 삼성전자도 28만 원, 요 제일 중요 지지선까지는 조금은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은 세론보다는 좀 투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이 분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세론으로 이렇게 출회가 됐다가 장중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한 30만 원 초반대까지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저지하고 다시 밑으로 끈다라는 건 결국에는 약간 개인 투자자라든지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실망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던지는 투매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에 매출 실적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는 90조, 89.5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100조가 넘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금을 더하면 1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한 분기입니다. 3달 사이에 100조를 넘게 버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전자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한 분기에 100조를 벌었음에도 오늘 마이너스 7% 가는 게 납득이 될까요? 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주도 아니거니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어떠한 뭐 이득을 취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우리가 오늘 떨어지는 거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한 분기에 100조를 넘게 벌고 아마 3분기에는 100조가 넘을 거예요. 파운드리가 들어오니까. 100조가 넘게 버는 회사가 오늘 과연 세론만으로 이렇게 8% 빠지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제 세론의 매도에 어느 정도 투매가 좀 동참했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뭐 그냥 다 따라서 밀리는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 7%, 또 스퀘어는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MLCC 그나마 지켜줬었던 삼성전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위부터 14위까지 올라간 종목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었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이죠. 그게 보시면 중심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라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뭐 코롱티슈진, HLB, ABL바이오 뭐 이렇게 지켜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옮겨 붙었던 게 살짝 밀리죠. 아마도 많이 올라와 있는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을 팔고 반도체의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약바이오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시세를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번쩍번쩍 내줬다가 다시 떨어뜨렸다가 다시 번쩍번쩍 내주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의 시세는 연속 최소한 3일 정도의 연속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저는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는 코스피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매수를 진행을 하길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좋게 바라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은 아직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리포트를 제가 봐본 결과론적으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일본 증시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7월까지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명확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인 이슈, 수급이 얇아졌기 때문에 많이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붙으면 그만큼 많이 빠지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이 뭐 거의 약보합 상태로 빠지는데 우리 코스피만 거의 6% 가까이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래대금이 쏠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밀릴 때까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7,000포인트에 다가서면 7,000포인트 로 계속해서 밀리면 오히려 저는 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제 매수를 얘기 드리면 현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저는 회복해 줄 거다. 최소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9,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종목이 6월 달에도 좋지 않았고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쳐다보시기엔 상당히
지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은 끝나지 않았다. 그 펀더멘탈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서 충분히 보여줬으니까요. 제가 시장이 힘들 때 항상 강조드리는 거, 원칙은 숫자다. 숫자가 좋게 나오면 결국엔 시장은 다시 되돌림은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안내사항 잘 보셨죠? 아마 고민도 많으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시장에는 아예 그냥 관심도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일희일비하면은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치시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너는 편하냐, 너는 잘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실제로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저 말고도 정말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이 나가시진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만큼 시장 자체의 위아래의 변동성이 크고요. 어제 코스피만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려주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플러스 거의 7% 났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중요 지지선까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반등을 계기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 금요일 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까지 좀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종목에 대한 점검만 하신다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원전선인데요. 대원전선. 네. 네, 매수는 어제 했는데 네. 14,100원에 30%인데요. 네. 네. 어제 네. 하셨어요? 예, 예. 어떤 게 좋아 보이셨어요, 대원전선이? 뭐 방송들에서도 대원전선은 뭐 14,000원, 15,000원 간다 이렇게 해서 네. 어제 추가 매수를 몇 번 해갖고 네. 높게 처음에 샀다가 네. 13,100원으로 낮췄는데 네. 더 낮아졌더라고요. 오늘 삼성이 떨어져서 낮아진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삼성이 또 떨어진다면 이것도 같이 계속 떨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삼전 닉스가 떨어져서 대원전선이 같이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급 이제 저가 매수의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쪽의 종목을 팔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네. 이거를 그냥 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죄송한데 그 주식 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년 정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이 종목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네, 다시 올라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선 쪽에서 얘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이번에 올라오면. 올라온다는 게 네. 얼마 정도 제 금액에 저는 팔라는 얘기시죠?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와요, 이거. 아, 시세가 죽지는 그러고서 않았어요. 어디로 갈아탈까요? 아, 어디로 갈아타야 되냐고요? 네. 요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종목 추천은 안 드려요. 괜히 이제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좀 시세가 네네네.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대원전선을 고르셨다라는 건 얘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지금 한 1년 남짓한 시청자님이 매수해서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전력기기나 전선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력기기나 전선 쪽에 얘보다 훨씬 큰 종목들이 그리고 훨씬 더 든든한 애들이 많아요. 네.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고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얘가 올해 초만 해도 얼마였어요? 3,000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얘가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위쪽에서 샀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가 그런 느낌인 거죠. 전력기기라든 전선을 하든 저는 항상 개인 투자자님들 특히나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한테는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만약에 뭐 전선이라는 이슈가 안 좋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다시 3,0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우리가 조금 빠르다고 해서 이렇게 작은 종목을 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큰 종목을 해서 나중에 내가 좀 물리더라도 밑에서 그대로 사가지고 살려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는 게 맞고요. 얘는 올라오면 13,000원 이상 자리에서는 비중 줄이셔가지고요.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인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드시죠? 네. 네. 현대 무벡스 현대 무벡스. 36,720원 네. 15%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뭐 로봇 때문에 사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 로봇이라고 해서. 아, 요것도 거의 사시자마자 계속 떨어진 거 맞아요? 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런지 해서요.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위치까지는 많이 밀렸어요. 지금 혹시 네.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얘가 사실은 밀리지 말았어야 되는 가격이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이거는 한 네. 40%만 맞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24,000원을 밀렸으면 안 됐는데 사실은 그제부터 계속해서 밀렸죠. 네. 예, 거기다가 지금 화면 보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걸 다 지워드리면 요 위에 원래는 얘가 주가가 잘 갈 때는 밑에 네. 이렇게 이평선들을 다 깔고 가면서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네. 이렇게 3만 원이 깨지자마자 이평선이 위에 있죠. 네. 예, 요런 게 이제 역배열 초입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많은 종목입니다. 예,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네. 차트만 봤을 때 심리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대모백스가 현재 로봇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정말 그렇게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반도체도 빠지는 와중에 과연 로봇이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로봇과 우주항공과 이런 빅테크, 그러니까 테크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실적 시즌에는 이런 종목들이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테크 종목들은 실적이 네. 안 나오고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저는 네. 현대 무벡스가 그럼 로봇 한 가지에만 걸려 있나요? 아 그렇진 다른 않아요. 섹터에 네. 합쳐지진 않나요? 뭐라고요? 다른 섹터에 연결되지는 않나요? 아 다른 섹터를 얘가 로봇만 네. 하진 않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만 네. 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보시면 뭐 네네. 프로세스 자동화 그러니까 그 자동화 공장 이쪽을 네. 거의 가 있는데 보시면 물류 자동화 쪽이 많이 엮여 있는데 일단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과거에 3,000원 아니면 10,000원도 안 되던 주가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올라가 있던 이유는 단순히 로봇 테마로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진 네. 않아요. 다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지금 비중이 15%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15%를 다 갖고 가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들어와요. 한 28,000원 라인까지 들어오면 그 네. 자리에서 일단은 절반은 비중 축소하고 기다리시죠. 아,
28,000원이요? 네, 28,000원짜리까지 뿅 하고 올라왔다. 얘는 역배열이라 더 떨어져요. 밑으로 네네. 떨어져서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가져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벡스가 하고 있는 물류 자동화 그리고 물류 로봇 쪽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실적 시즌에서 이런 테크 종목들은 가기가 힘들어요. 네. 아시겠죠? 그럼 28,000원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갖고 조금 더 네. 기다려보라는 네, 말씀이시죠? 갖고 가다가 이제 밑에 네. 내려오면 절반 덜어낸 금액으로 다시 사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돼요. 일단 덜어내고 난 뒤에.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 계속 비중은 떨어지기만 하고 15%니까. 답답해서. 네. 아, 답답하셔서? 네. 아유, 네. 요즘에는 근데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은 종목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얘가 네. 잘못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워낙에 지금 지수가 쭉 위로 갔다가 밑으로 뚜루룩 다 밀리니까 일단은 좀 장대비는 피하고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28,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고 비가 그친 뒤에 조금 더 나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살면 오르고 사면 내리고 아이고. 공병에 걸려 있습니다. 맞아요, 도와주세요. 맞아요. 항상 고민되실 때마다 전화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알토제, 네? 알토오제. 알테오젠. 네네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 48만 6천 원, 48만 6천 원. 6천 원, 25%. 사시고 요거를 작년 12월 17일 날 42만 2천 원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다시 올라가 샀더니 그냥 아이고, 떨어졌네요. 이거 사시고 나서 한 반년 동안 마음고생 심하셨겠는데요. 네네네. 아. 시간은 많으세요? 네? 이거 기다릴 시간은 여유 있으세요? 시간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40만 원대, 40 초반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있으면 어떨까요? 아,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네네네. 네, 왜냐면 그거는 52주를 네. 다시 제 물타기하면 될까요? 저는 이거 네. 물타기,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죠. 그 얼마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요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알테오젠, ABL 바이오, D&D 파마텍, 올릭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오늘처럼. 아, 그래요? 그게 오늘 하루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네네네. 오늘 진행됐으면 최소한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네네.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네. 금요일까지 보고 나서요? 이게 보시면 코스닥 네네네.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6월 네네네. 달에 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죠. 네네네. 그리고 7월 달에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오늘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39만 원대 올라와가지고 떨어지고 막 계속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자, 네네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뭐 끝나죠 코스닥이. 네, 코스닥 지수는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쭉 밀려서 결국에는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7월 달 네네네. 들어와서도 또 반등 줬다가 또 쭈르륵 밀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은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만약에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승강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만약이에요. 코스닥이 네네네. 1000포인트를 복귀를 하고 1200포인트를 복귀를 하면 알테오젠은 훨씬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코스닥이 네. 높게 올라가면.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네. 일단은 코스닥이 반등을 제대로 못 주고 계속해서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밀리고 때문에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일단은 95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돼요. 950포인트. 네. 코스닥. 예, 예. 이거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시면 네. 저는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는 언제나 시간관념과 그리고 효율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성급해요. 950선 넘어가면은 추가해라. 네, 950선. 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제가 네네. 제약바이오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요? 현금 그냥 꼭 쥐고 계세요.
지고 있을까요? 네네네.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되게 이거-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어제 같은 날에 33만 원대 떨어져서 어제 매수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고 아, 있다가 그러셨구나. 전화했습니다. 아,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 뭐야 코스닥 950선 넘어가면 매수하면 됩니까? 네, 맞아요. 제가 그럼 그때 사인 드릴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아유, 힘드시겠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만 원에 10%입니다. 아, 안 힘드시겠다. 취소할게요.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전 되게 높게 사신 줄 알고. 아니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요거 이렇게 수익 날 때는 요때는 아니시고 최근에 사신 거예요? 요때 한 6월 말에? 예. 아, 어떤 것 때문에 사셨어요? 아니, 이거 실적도 오른 대로 뭐 괜찮게 나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고 맨날 그래갖고 있어. 혹시 이 종목은 좀 오래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저는 이 종목 다시 3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연말까지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21만 원짜리는 절대 겁먹을 자리가 아니에요. 예. 저는 만약에 그리고- 위에 사셨으면 이거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네, 말씀 주세요. 혹시 저 17만 원, 16만 원 떨어지면 추가가 있어서 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참 움직임이 물론 이때는 무시할게요. 그냥 젠슨항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의 CEO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산업을 해가지고 AI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 중심에는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 것도 팩트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이슈가 워낙에 짧게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를 불 뿜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또다시 매수 포인트까지 다가온 겁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라는 건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연금저축을 든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그냥 20만 원 밑에 짜리에서는 조금씩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얘가 한번 주가를 뿜으면 좀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두나무 이슈가 또 이제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밀린 걸로 인해서 오늘도 주가의 폭이 좀 크기는 한데 지금 좀 냉철하게 보면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없지만 코스피가 7%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보합이죠. 그만큼 얘는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네. 어느 시점에서 팔면 될까요? 어느 시점에서 판다고요? 예, 예. 제가 네이버는 목표 매도가를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한번 올라가면 얘가 지금은 이제 30만 원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아마 요 30만 원짜리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뚫기가 힘들어 보이긴 해요. 급등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30만 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약에 정말 큰 이슈를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뚫는다? 얘는 저는 50만 원까지 간다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30만 원 근처에 왔을 때 나중에 연말이 돼서 왔을 때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네. 테크윙 6만 1,200원에 비중 100%입니다. 6만 1,200원요. 1,200원. 아유, 비중 100%나 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확신이 있으셨어요? 이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독보적으로 네. 장비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많이 좋고 이래가지고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 급락 이런 급락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네. 근데 지금 장비주들이 다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얘뿐만이 아니라 뭐 전공정이긴 합니다만 PSK가 가장 움직임이 좋았는데 얘도 고점 찍고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의 대장주라고 하는 건 한미반도체라는 애인데 한미반도체도 계속 밑으로 끌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그나마 좋았었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주들이 밀리는 건 테크윙뿐만이 아니라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장비주들은 왜 이렇게 밀리고 있냐?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지 않으니까 같이 밀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또 못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수급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올라가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러운 게 위치는 매수한 위치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100%를 실은 게 좀 아쉽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물타기도 비중 때문에 물타기도 뭐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뭐 손절 타이밍도 좀 놓친 것 같고 네.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려는지가 지금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6만 원대까지. 네, 반등은 들어옵니다. 네. 언제쯤일까요? 언제라고 하긴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기점은 일단은 저는 오늘로 봤었거든요. 사실은 잠정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SK하이닉스가 위쪽으로 빵 하고 튀면 장비주들도 같이 위쪽으로 튈 겁니다. 네, 테크엔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이에요, 시청자님. 네, 후공정이기 때문에 전공정보다는 약간은 느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위쪽 상단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요.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깨지 말아야 되는 저점까지는 다 깼지만 일단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오늘 빠질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슈도 없고 또 하이닉스도 같이 빠질 만한 이슈는 없는데 저는 그냥 시장의 수급에 의한 빠짐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얘는 6만 원 있잖아요. 네네. 6만 원 근처에 찍으면 그 자리에선 비중 절반을 일단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100%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근데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도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 네네.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자체가 가이던스긴 합니다만 2025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실적이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 영업이익 보이세요? 거의 10배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다음에 하실 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하실 때 내가 아무리 이 종목이 좋아 보여도 비중 100%는 좀 고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손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다리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예, 저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끌고 가야 되나 손질을 해야 되나 지금. 아니요, 아직까지 예.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호남 쪽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의 테마주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거 기다리시면 6만 1,000원을 딱 기다리지 마시고요. 좀 아쉽지만 네네. 뭐 5만 9천 원, 6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확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종목은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장이 코스피가 좀 같이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좀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전체적으로 코스닥만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밀리니까 코스닥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려서 코스닥이 올라갈 차례다라는 설명도 많은데요. 뭐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좀 더 냉철하게 보자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그래야 코스닥이 따라 올라옵니다. 오늘은 물론 이격 차이가 있죠.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고 코스닥은 조금 빠지는 거는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그래도 한 7,500선, 8,000선에서 지켜줘야 코스닥이 낙수 효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참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그냥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빠지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일단은 지수 자체가 하루에 빠지면은 막 5%, 6% 지수입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10%, 15% 막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버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질 때는 종목 교체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종목의 압축 얘기를 많이 드리고 종목을 반도체로 몰아가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때는 언제냐면 종목들이 반등했을 때 너도 나도 올라올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리밸런싱을. 지금처럼 많이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가이던스와 본인들의 펀더멘털을 믿는다면 지금은 버티는 장세가 맞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LS 일렉트릭이고요. 네. 22만 6천 원에 5%요. 22만 6천 원에 5%. 네. 최근에 사셨어요? 네,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매수하고 나서 뭐 한 10%, 15% 급등했었는데, 그때 안 팔고서는 놨더니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팔 걸 이런 생각 좀 드시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매도 의견 안 냈을 것 같은데요. 저도 3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근데 하루에도 막 10%, 어제 같은 경우에도 8%, 오늘도 막 7% 빠지니까 좀 무섭죠. 네, 네, 맞아요. 이제라도 그때 막 걸. 팔아야 되나 막 생각 많이 드시죠. 한 10% 손해 감소할까 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네. 주식 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종목에 좋은 비중을 갖고 가시니까 조금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이 여기 이제 네. 뭐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빠져가지고 여기 개파락짜리까지 16만 원짜리까지 빠지면 아마 시청자님은 지금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네. 밑에서 그냥 왕창 실으면 돼요. 여기서 10% 실으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변압기, 전력기기가 네. 앞으로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이제 끝났을까요? 많이 팔릴 것 같아가지고. 네. 공급자 우위 시장인가요? 아니면 수요자 우위 시장인가요? 얘 공급자 우위 시장이에요, 무조건. 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네. 아니라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럼 네, LS 네.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의 현재 수출하는 수출 금액을 보면 앞으로 미국 향의 수출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여기까지 밀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네. 16만 원, 네. 17만 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밀리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10% 채워서 15% 가져가세요, 이거.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럼 더 많이 사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추가 매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떨어진 것만큼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 한국자 확 뜨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식혜 같은 거 이렇게 들통에 있는 거 풀 때 휘휘 저은 다음에 밑에서 확 떠야지 맛있는 애들까지 촥 네. 뜰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들과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야, 어제도 8%, 오늘도 7%, 오늘이라도 다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추가 매수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아, 17만 네. 원대 떨어진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국자로 확 퍼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15%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네네네. 네. 저는 굉장히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좋게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네. 기업 자체 기업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매수한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네. 위치에서 좋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밑에서 네, 네.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네.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 19만 5천에 비중 60%에. 비중 60%? 예. 19만 5천 원이면은 오늘 좀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실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단타를 하는데, 네. 몇십 건까지 언제쯤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요? 보통은 이제 단타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예. 그 단타 어떠세요? 좀 잘 되세요, 단타? 잘 안 돼요. 제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많이 꼬리 장기를 못 하겠고, 조금씩 먹고 빠져나오는. 예. 그래가지고 많이 담으셔가지고 확 먹고 파시고 그러시구나. 예. 이번에 올라오면은 그냥 파세요. 팔아야 돼요. 올라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예.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 실적 괜찮았죠, 이 친구. 괜찮아도 안 올라가네. 맞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100조를 이뤘는데도 오늘 엄청 빠지잖아요. 예, 빠지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 심리, 수급, 재료,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없다. 예. 예. 근데 저는 19만 5천 원짜리까지는 반등 올 거라고 보여져요. 뭐 LG전자가 완전데. LG전자가 뭐 나쁘지도 않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LG전자는 이제 단타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길게 봐서 과연 좋을까라는 의심은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장기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 예. 그래서 단타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20만 원 근처 오면 그 자리에서 다 전량 매도하세요, 이거는. 20만 원 넣으면. 길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예. 저도 그 정도 올을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맞아요. 매수가 근처 오고 한 5천 원 이상 오면은 그 자리에서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올라는 예. 올 거예요. 20만 원 근처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전부 다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HMM. 유튜브 상담에 HMM이 꽤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매도 사인을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본전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24,000원 본전은 그러니까 이제 본전 올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HMM을 볼게요. 24,000원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 월봉인데 자, 24,000원이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죠. 월봉으로 보면. 그럼 오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24,000원이 안 올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24,000원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최근에 그래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그나마 6월 달에 반등을 주려고 했는데 못 미치고 내려왔죠.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 확률상 24,000원까지 올라가기가 힘에 버겁겠죠. 더군다나 HMM이 하는 산업은 조선 쪽이 아니라 해운 쪽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쪽의 산업은 과연 HMM이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영광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5만 원대 갔을 때처럼. 그래서 저는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해운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라오면 24,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22,000원 정도 왔을 때 지금 비중이 20%시니까요. 22,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 10%까지 줄이셔서 그 다음을 도모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종목 올려주세요. 미코. 이 미코도 참 괜찮은 종목인데 많이 빠졌네요.
매도 시점 익절 뭐 이런 거 궁금하시다라고 했는데 22,000원이 6%다. 저는 오히려 미코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 보시면 꺾였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안 꺾인 종목이 없습니다. 얘도 이제 장비 쪽이죠. 그 반도체 웨이퍼를 굽는 오븐 쪽인데 일단은 꺾였어요. 꺾여서 얘는 밑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한 13,000원? 네, 13,000원까지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비중이 여기서 6%잖아요. 그럼 저라면 미코라는 종목은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밑에 만약에 12,000원대까지 내려온다. 저는 여기서 비중 10%까지 늘립니다. 왜? 자, 볼게요. 제가 웬만해서는 유튜브 종목도 이렇게까지 안 봐드리는데 가이던스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출액이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결국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많이 풀리고 반도체가 많이 심리적으로 약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또 빵꾸가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2026년도에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얘는 또다시 2만 원 이상짜리까지 올라옵니다. 요 22,000원짜리에는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꺾여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저는 차라리 요 14,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비중 15%까지는 채워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상담 올려주세요.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그나마 올라가지고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자, 보시면은 6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14만 원대로 보이는데 14만 6천 원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그나마 이번에 수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데이터를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만드는 라네지라든지 코스알엑스가 꽤 순위권에 있습니다. 꽤 순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꽤 의미 있게 이렇게 바닥을 V자 반등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V자 반등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같이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항상 비교드리는 이런 APR 같은 종목들은 자 별로 떨어지지도 않죠. 코스피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아직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과거의 대장주의 느낌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수출 실적과 미국에 대한 매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리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이 40%지네요. 지금 봤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면요. 비중 무조건 15% 내외로 줄이셔야 됩니다. 올라올 거예요. 14만 원, 15만 원 근처에서 비중은 무조건 10% 안짝까지 줄이시는 게 좋다. 화장품을 하실 거면 저는 대장주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죠?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또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매수 매도는 최대한 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시장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방송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